여러분, 지금도 생강을 끓여서 드시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이건 말하면 안 되는 내용이지만 오늘 저는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을 끓이는 순간 여러분이 기대했던 효과의 70%가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손발이 차서 생강차를 마셨는데 효과가 없으셨다고요? 당연합니다. 끓이면 향 성분이 증발하고 매운맛만 남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대한민국 60세 이상 중 절반 이상이 겨울철 냉증으로 고생하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생강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한국식품과학회 보고에 따르면 생강을 끓일 때 향 성분의 70%가 증발하지만 찔 때는 90% 이상 보존된다고 합니다. 모르면 진짜 큰일 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1년을 드셔봤자 손발은 여전히 차갑고 속만 쓰리고 효과는 제로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 바꾸면 달라집니다. 저는 30년간 향신료와 노년 식생활을 연구해온 정혜민 박사입니다. 수백 명의 노년층을 관찰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좋은 재료보다 중요한 건 사용법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다행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의 겨울나기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생강을 쪄야 하는 이유, 찌는 방법, 섭취 시간까지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곧 내려갈 수 있습니다. 주변 부모님 그리고 지인분들에게 꼭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끓인 생강은 맵기만 하고 진짜 힘은 증발해버립니다. 반면 찐 생강은 향이 부드럽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속까지 따뜻하게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작은 차이 하나가 몸의 소화, 면역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산에 사는 이순자 어르신은 겨울마다 손끝이 차서 잠을 설치셨습니다. 밤마다 전기장판 없이는 못 잤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장판을 꺼도 발이 따뜻하더랍니다.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진생강이었어요. 이순자 어르신은 석 달 전부터 매일 아침 식사 후 찐 생강 2조각을 드셨습니다. 그냥 생으로 먹으면 속이 불편했는데 찐 후엔 향이 순하고 부담이 없었죠. 한 달쯤 지나자 손끝이 덜 시려지고 밥맛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연구자로서 직접 이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다고 해요. 생강 몇 조각으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더래요. 3주째부터는 손끝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고요. 한 달 반쯤 되니까 잠자리에서 수건을 덮지 않아도 괜찮아지셨답니다. 이게 단순히 이순자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수십 분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생강을 끓여서 드시던 분들은 별 효과를 못 느끼셨는데 찌는 방법으로 바꾸고 나니 몸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겨울나기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뒤에 나올 보관법과 섭취 시간을 모르시면은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생강의 힘을 제대로 끌어내는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생강의 향 성분은 몸속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향이 조리법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아시나요? 한국식품과학회 보고에 따르면 생강을 끓일 때 향 성분의 70%가 증발하지만 찔 때는 90% 이상 보존된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박영수 어르신은 차로 마실 땐 효과가 없었는데 찐 생강으로 바꾸고 손발이 덜 차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박영수 어르신은 10년 넘게 생강차를 드셨대요. 그런데 겨울만 되면 여전히 손발이 차가웠죠. 어느 날 제가 찌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강을 두께 2mm에서
3mm 정도로 썰어 약불에서 13분간 찌면 됩니다. 너무 오래 찌면 성분이 손실되니 15분을 넘기지 마세요. 찌는 시간이 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13분이 딱 적당합니다. 혹시 향이 너무 강해 부담스러우셨던 분 계신가요? 찐 생강은 끓인 것보다 훨씬 부드럽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천 변화입니다. 찐 생강은 진저울이 쇼가올로 변하면서 따뜻한 성질이 강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강을 찌는 과정에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냥 생으로 먹을 때보다 몸을 덮이는 힘이 훨씬 강해지는 거죠. 서울대학교 식품영양연구소 실험에서 찐 생강을 섭취한 그룹은 말초 천이 평균 0.8도 상승했습니다. 0.8도가 작아 보이시나요? 손끝 발끝 온도가 0.8도만 올라가도 체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순례 어르신은 찬손 때문에 수건을 덮고 주무셨는데 생강찜 습관 후엔 밤에 발끝이 시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김순례 어르신은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주무실 정도였대요. 그런데 진 생강을 2달 드시고 나니까 양말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됐답니다. 식사 10분 후 따뜻한 물과 함께 찐 생강 2조각 섭취하시면 됩니다. 공복엔 자극이 될 수 있으니 꼭 식후에만 드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빈속에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됩니다. 요즘 손발이 유난히 차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그럼 끓인 생강은 왜 안 좋을까요? 오래 끓이면 매운 성분만 남고 부드러운 향 성분이 파괴됩니다. 일본 식품학회는 끓이는 시간 20분 이상일 때 주요 향 성분이 절반 이상 사라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정호 어르신은 끓인 생강차를 마시고 속이 쓰리다고 하셨죠. 찐 생강으로 바꾼 뒤엔 위가 편해졌습니다. 이정호 어르신은 매일 아침 생강차를 끓여 드셨는데 늘 속이 쓰렸대요. 그래서 생강이 안 맞는 체질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찌는 방법으로 바꾸고 나니 전혀 불편하지 않더래요. 찐 후 3일 내에 섭취하시고 냉장 보관하세요. 냉동 보관은 향을 잃게 하니 주의하세요. 냉동실에 넣으면 편하긴 한데 해동 과정에서 향이 날아가 버립니다. 혹시 생강차 마시고 속이 불편하셨던 분 계신가요? 그건 끓이는 방법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건강지표 이야기를 해볼게요. 생강 속 성분은 혈당과 혈중 지방을 조절하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한국영양과학지 논문에 따르면 찐 생강을 석 달 섭취한 그룹의 혈당 지표가 평균 0.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홍미자 어르신은 당 조절이 어려워 걱정이 많았는데 찐 생강 습관 후 식후 피로감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홍미자 어르신은 식사 후마다 눈이 감기고 피곤하셨대요. 그런데 진 생강을 드시기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나니까 식후에도 정신이 또렷하더래요. 하루 2조각에서 3조각 꾸준히 넉 주 이상 드셔야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면은 섭취 전 반드시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특히 혈당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강으로 혈당 관리해 보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 나눠주시면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용 이야기를 해야겠죠. 찌는 과정은 매운맛을 완화시켜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경희대 식생활센터 조사에 따르면 찐 생강 섭취 후 위 자극 불편감을 호소한 비율은 4%에 불과했습니다. 박선희 어르신은 생으로 먹을 땐 속이 쓰렸지만 찐 후에는 부담 없이 매일 먹는다고 합니다. 박선희 어르신은 생강을 좋아하셨는데 먹을 때마다 속이 쓰려서 고민이셨대요. 그런데 진 생강은 전혀 그렇지 않더래요. 찐 후 완전히 식혀 밀폐 용기에 보관하시고 일주일 안에 섭취하세요. 하루 5조각 이상은 과다 섭취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적정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매운 생강이 부담스러워 드시기 어려우셨던 분 계신가요? 찐 생강은 정말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 생강 하나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같은 재료인데 방법만 바꿔도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다음 장에서는 찐 생강을 집에서 손쉽게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강 준비부터 시작해 볼게요. 찐 생강은 생생강보다 진저올 성분이 안정적이며
보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개 만들어 두면은 편하죠. 껍질을 벗기면 열 성질이 강해져 속쓰림 위험이 커집니다. 껍질은 그대로 두세요. 많은 분들이 껍질을 벗기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고 무엇보다 껍질이 매운맛을 잡아줍니다. 물 한 대야에 소금 큰술 2개, 베이킹소다 반 스푼을 넣고 10분 담가두세요. 그 다음 솔로 문질러 세척하시고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찌는 과정에서 향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아요. 약불에서 13분간 찌신 후 자연 건조를 4시간 정도 해주세요. 급하다고 선풍기나 드라이기로 말리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식으면서 향이 안정되거든요. 혹시 생강을 너무 오래 보관해 썩힌 경험 있으신가요? 제대로 말리면 일주일은 문제 없습니다. 다음은 절임 보관법입니다. 절임 보관은 향과 식감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절일 때 생강이 젖어 있으면 곰팡이가 피기 쉽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말린 후에 절여야 해요. 생강 대 설탕 대 식초 비율을 1대 1대 2로 맞춰서 7일 숙성시키세요. 냉장 보관하면 석 달까지 가능합니다. 절임 생강은 그냥 먹어도 맛있고 요리에 넣어도 좋습니다. 이 방법으로 절임 해보신 분 계신가요? 한번 만들어두면 정말 편합니다. 섭취 시간도 중요한데요. 찬 체질일수록 생강은 아침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늦게 섭취하면 열감이 올라 잠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생강이 몸을 덮이는 성질이 있어서 밤에 드시면 뒤척이실 수 있어요. 아침 식사 10분 후 따뜻한 물에 찐 생강 2조각 넣어 마시면 딱 좋습니다. 물 온도는 60도에서 7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향이 날아가고 너무 미지근하면 효과가 덜합니다. 여러분은 아침형이신가요? 저녁형이신가요? 아침형이시라면 생강 습관이 잘 맞으실 겁니다. 생강의 따뜻한 향은 정신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향이 너무 강하면 공기 중에 오래 두지 마세요. 잘 말린 생강 조각을 주머니에 넣어두면 냉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주머니에 넣고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손이 시릴 때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면 향이 살짝 나면서 마음도 편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강향 맡으면 마음이 편해진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연구하면서 이 부분이 참 신기했어요. 보관 용기도 신경 써야 합니다. 유리 용기나 스테인리스 용기가 가장 좋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향이 배거나 성분이 변질될 수 있어요. 용기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생강을 넣으세요. 냉장실 온도는 4도에서 6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차가우면 향이 약해지고 너무 따뜻하면 상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문 쪽보다는 안쪽에 보관하는 게 온도 변화가 적어서 좋습니다. 생강을 꺼낼 때는 깨끗한 젓가락이나 집게를 사용하세요. 손으로 집으면 수분이 묻어 상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보관 기간을 크게 바꿉니다. 매일 드시기 어려우시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한 달에 몇 번 드시는 것보다 매주 2회씩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계절에 따라 양을 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겨울에는 하루 3조각, 여름에는 하루 1조각 정도가 적당해요. 여름에는 너무 많이 드시면 열이 날 수 있거든요. 가족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혼자 하면 귀찮아서 안 하게 되는데 가족이 함께 하면 습관이 됩니다. 손자 손녀들도 진짜 생강은 맵지 않아서 잘 먹더라고요. 체질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누군가는 이 주만의 효과를 느끼고 누군가는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몸의 변화를 지켜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하루 2조각 생강 습관이 노년의 건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는 상식이 있습니다. 생강은 그냥 끓여 마시는 게 좋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아셨을 겁니다. 그 상식을 깨야 진짜 건강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끓인 생강은 향을 잃고 속을 자극합니다. 찐 생강은 향을 지키고 몸을 덮이며 소화를 돕습니다. 같은 생강인데 방법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끓여 마셨을 때는 속이 쓰리고 냉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매운맛만 남아서 위에 자극이 되고
향 성분은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생강을 마셔도 손발은 여전히 차갑고 소화도 별로 안 좋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찐 생강을 습관화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잔병이 줄어듭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가벼워지며 소화도 편해집니다. 석 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단 하나의 행동은 이것입니다. 아침 식사 후 찐 생강 2조각을 따뜻한 물과 함께 섭취하기. 단 하루만 해보셔도 몸의 반응이 다를 겁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럼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몸이 알아서 찾게 됩니다. 아침에 생강을 안 먹으면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생강 찌는 게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일주일치를 만들어 두면 편합니다. 일요일 오후에 13분만 투자하세요. 그럼 일주일 내내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생강과 궁합이 좋은 3가지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만 먹는 것보다 특정 식품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어떤 식품인지 궁금하시죠? 공감되셨다면 한 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생강을 찌겠습니다. 그 한 줄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여는 첫 문장이 될 겁니다. 손발이 따뜻해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겨울이 두렵지 않고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그 작은 변화를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생강 2조각이 여러분의 겨울을 바꿉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